안녕하십니까. 전자점 주식방송 UTV 제망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세션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패스트 데이터의 실시간 기업이라는 주제로 오라클 코리아의 김규동 선생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사실 요새 사실 빅데이터 하면 다 끝나는 다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요즘 또 저도 방송하면서 패스트 데이터라는 말을 간혹 듣거든요. 네. 네. 자, 일단 먼저 패스트 데이터가 뭔지 알아보기 전에 현재 빅데이터가 그것이 전지전능한 빅데이터가 아니고 뭔가 빅데이터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게 또 나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빅데이터에?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음. 지금 사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데이터의 홍수다라고 해도 맞을 네. 것 같은데요. 사실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데이터가 과거에 인류가 과거 몇천 년 동안 만들었던 데이터의 양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데이터를 이제 기존에는 버리면서 있다가 이를 이제 활용하자라는 계기로 해서 빅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빅데이터는 이렇게 네.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의 분산되어진 디스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하나의 정제해주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네네.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가치 네. 있게 만들어서 그렇죠.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접근하지도 못했던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입자의 정보라든가 그 사람이 다른 SNS 같은 것을 네. 사용했던 어떤 키워드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 네. 그런 것을 찾아내게 되고요. 네. 그 찾아낸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유튜브에 로그인을 했을 때 관심 있는 네. 비디오 같은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네. 다른 영상 매체 유튜브 같은 업체에 비해서 조금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데서 약간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요. 기업 쪽으로 이제 네. 실시간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런 빅데이터 부분을 실시간이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빅데이터가 어떤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 걸러내고 정제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하게 네, 되는데 네. 그런 네. 걸로 인해서 사실 빅데이터를 나는 빨리 빅데이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런 세 가지 3V라고 하는데 네. 이런 3V를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런 네. 분야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케이.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그 솔루션이 패스트 데이터. 패스트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 데이터가 모든 빅데이터의 모든 데이터를 다 이걸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 특정 업무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한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패스트와 빅데이터를 한번 좀 비교해 주시면은 좀 네.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예. 네, 예,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방대하게 퍼진 데이터에 대해서 디스크라는 네. 그런 공간 안에 네. 모아놓고 나중에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찾아내서 분석을 해서 네. 사용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하드비라든가 아니면 랩미두스 아니면 노에스케일이라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하게 네네.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보통의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사실 분석이 돼서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봐도 크게 그렇죠. 상관이 없는 그런 네네. 데이터 쪽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의 성향에 맞는 그런 키워드 같은 것들을 골라내는 건 사실 네네. 지금 빨리 하는 그렇죠. 것과 나중에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 빨리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낸다면 내가 바로 방금 전에 넣었던 키워드에 맞춰서 내가 다시 로그인을 했을 때 그 관련된 영상들이 네네. 보여진다면 조금 더 가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게 그래도 그렇게까지 미션 크리티컬한 건 아니죠. 예, 크리티컬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패스트 데이터로 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은행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뒤에 조금 사례로도 나올 수도 있는데 오일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제하는데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들 그런 곳에 보면은 상당히 그 안에 내부에 기계가 많고 장치 네. 산업이기 때문에 밸브라든가 압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네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계를 달아놓고 그 안에서 데이터들이 상당히 방대하게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네. 그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나중에 분석해서 액션을 하는 거는 지금 네. 어떤 밸브에 이상이 그쵸. 생겼을 때 빨리 해줘야 되기 어떤 때문에 위험도 같은 것들이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빅데이터라는 개념보다는 약간은 패스트 데이터라는 네. 빅데이터가 완전히 필요 없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어떤 응대가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패스트 밸브 데이터라고 뭐 그런 보시면 말씀하시니까 뭐 전다 연산내기 요새 또 많이 회자되는 게 IoT 아닙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 그죠? 예, 사물 인터넷. 예. 이제 사물 간의 소통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좀 그런 거와도 되게 연관될 것 같아요. 예, 패스트 맞습니다. 데이터가. 패스트 데이터가 IoT라는 부분에서도 상당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뭐 요즘 뭐 미국이나 아니면 네. 국내에서도 물론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텔레메틱스라는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자동차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IoT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디바이스를 심어 놓고 네. 엔진의 상태라던가 아니면 바퀴라던가 그리고 그 엔진 상태 오일 기름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뭐 정지하고 이제 센터에 뭐 네네. 관련된 이제 텔레메틱 센터 같은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데 보내줌으로써 위험이라든가 네. 아니면 차량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게 되고요. 패스트 데이터 쪽으로는 지금 차량이 바퀴가 뭐 엔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상이 있다라는 게 감지하게 네네. 되면은 텔레메틱 센터, 콜센터 같은 데에서 실제로 차량에 네. 뭐 전화를 자동으로 걸게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근처에 있는 뭐 차량 뭐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업체에 연결하든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같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선물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당장에 돈이 엄청난 돈이 걸려 있는 거 그런 예. 것들은 당연히 이제 패스트 데이터 쪽에서 많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뭐 지금 뭐 프로드 디텍션 같은 게 네네. 주가 조작 같은 것들이 그렇죠. 있는데 주가 조작을 추적하기 위한 여러 네. 가지 솔루션들이 있지만은 지금 전체 주식에 대해서 특정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빅데이터라는 개념으로 해서 뭐 네. 보관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오케이. 그런 빅데이터로 분석하기 전에 주식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정한 이런 부분, 이런 주식의 패턴, 주식 동향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네. 주식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네네. 실시간으로 캐칭을 해낼 수가 있을 텐데 네네. 그런 부분들은 요런 분석, 요런 그 주식 패턴이 나온다면 이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패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찾아내서 네. 어떤 실시간적으로 액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패스트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이 빅데이터가 완전히 유리돼 가지고 얘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뭔가 빅데이터가 또 뭔가 연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맞습니다. 것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되는 건지. 예, 빅데이터 패스트 데이터가 빅데이터를 어떤 커버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네.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실시간으로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개념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패스트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패스트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보완. 그래서 네. 예, 빅데이터 자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 안에서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 자체도 상당히 방대하게 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또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안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많이 쌓일 수가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에서 패스트 데이터 개념으로 해서 자 어떠한 특정한 패턴 즉 데이터 개념으로 해서 지금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데이터에 대한 개념에서 자 우리가 필요한 네. 어떤 인포메이션이 될 것 같은데요. 인포메이션이라는 부분으로 조금 더 빼줌으로써 데이터의 양을 좀 더 줄여서 그 부분을 빅데이터에 넣고 좀 약간의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안에서 네.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단에서 이렇게 정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빅데이터 쪽에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분석이 된 결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결과들을 다시 패스트 데이터 안에 이제 피드백을 넣어줌으로써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데이터에서 그 피드백된 데이터를 맞춰서 조금 더 그 네. 인포메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제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더 정확하고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 네. 내고 빅데이터에 전해줄 오케이.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패스트 데이터는 이제 빅데이터에서 정제된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그 실시간으로 어떤 뭔가 액션을 취하는 예. 네 어떤 트랜잭션이건 뭔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겠네요. 이 앞단에서 예, 패스트 맞습니다. 데이터에서. 근데 여기 보면 장표면 EP라고 해가지고 이벤트 프로세싱이라는데 아까 패스트 데이터나 이 이벤트 프로세싱 이 용어들은 오라클에서 만든 용어입니까? 아니면 제너럴 용어? 패스트 데이터나 아니면 이벤트 프로세싱이라는 용어 자체는 약간 네. 제너럴한 텀으로 해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오라클에서는 뭐 그냥 제품의 이름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약간 네네.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패스트 데이터 쪽에서는 그 데이터를 상당히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이벤트라는 그런 EDA라고 예전에 한창 유행을 했었던 그런 네네. 개념이 있었는데 하나의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완전히 루슬리 커플드하게 완전히 루슬리 커플드하게 묶어놓고 처리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프로세싱이라는 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패스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핵심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내가 궁금한 어떤 패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찾아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라고 찾아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 다른 아,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 네네.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벤트 프로세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에서 어떤 특정 패턴을 감지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얘가 그 이벤트 프로세싱 어떤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그 중간에 있는 거네요. 예, EP가 맞습니다. 이벤트 예. 프로세싱 예, 그죠? 데이터가 발생을 네네. 했을 때 오케이. 빅데이터 앞에서 네네. 어떤 특정한 패턴이 일어난다는 네. 게 주식이 뭐 네, W자형으로 해서 음. 크게 뭐 특정한 30분이라는 기간, 뭐 10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음. 주식 패턴이 네. W자형으로 해서 이거 비정상적인 구조로 움직인다 이런 네네. 것을 발견을 하고 아, 이제 빅데이터 쪽을 네. 넘겨주고 네. 빅데이터 쪽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음. 다시 한번 분석해 봄으로써 이게 네네. 어떤 주가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실시간으로 뭐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것들은 옛날부터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다 얘기는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빅데이터가 출현하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에 더 중요성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요즘.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회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면 맞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조밀조밀해가지고 뭔지 예. 깨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뭐예요, 이게 테크놀로지 도대체? 네.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에서 나열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가트너 같은 데에서는 지금 현재 음. 빅데이터나 아니면 이제 패스트 데이터 쪽인데 패스트 네. 데이터 쪽에서 예전에 이제 빅데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는 정말 올마이티다. 네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네. 하나의 트렌드처럼 너도 나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빅데이터를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데이터 양을 뭐 많이 가져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빅데이터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볼 것이냐 그런 게 네네.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이 되면서 약간 안정화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벤트 프로세싱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하나의 지금 화두나 트렌드처럼 약간 아, 그 좀 시장에서 트렌드처럼 너도 나도 약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보면 여기 맨 피크치 여기 있지 예. 않습니까? 이 왼쪽에 수술 이게 뭔가 뜨거운 감자? 어때요? 핫 이슈? 뭐 이런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보면 이게 예, 여기서요. 예, 그쪽은 이제 지금 현재 뭐 트렌드로 올라가고 있는 아.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대쪽은 이제 네. 이제 트렌드에서 이제 내가 이거 무엇을 하면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네. 어느 정도 성숙시에 접어드는 그런 오케이.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패스트 데이터가 실제 적용돼서 분야는 뭐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네. 어, 지금 뭐 말씀드린 오일이나 가스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장치가 많기 때문에 네. 요즘에 IoT 얘기하신 IoT처럼 음, 지금 디바이스들이 상당히 싸졌고 네.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음, 그리고 뭐 전력이라는 소모 부분에서 상당히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항상 돌아다니면서 지금 밸브가 어떤지 그 점검은 당연히 네네. 해야 되지만 그런 네. 것들을 자동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계를 달아놓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네. 수집해서 분석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현재 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는 지금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외국 같은 데서는 어느 그 기지국 있지 않습니까? 네. 기지국에 접속하느냐 아니면 GPS가 다 달렸기 때문에 GPS를 통해서 어떤 경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물론 그게 사용한다라는 게 약간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외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GPS나 아니면 사람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어떤 패턴을 그리면서 이 지역에서 네네. 움직인다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리고 운송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운송 분야에서는 지금 화물을 놓고 지금 특정 위험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화학물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뭐 냉동 음. 같은 그런 물품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물품들이 음. 계속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운송하는 기간 동안 안전하게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럴 때 이제 기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온도라든가 습도 그리고 움직이는 경로들을 계속 추적해 줌으로써 네. 지금 안정적으로 원하는 위치까지 가고 있는지 네네. 물품이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지정된 노선을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노선을 안내해주고 그 노선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매번 좀 약간 그 회사 입장에서는 네.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알러트를 주고 얼러트를 주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용어 중에서 뭐 패턴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네. 결국 이제 우리가 패스트 데이터라는 것이 뭐 단지 하나의 어떤 특정 솔루션 갖고 다 될 것 같지 구현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것이 되게 여기 보면 여러 포트폴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여기서 보면 맨 왼쪽에 이제 결국 이제 이 패턴을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 품질 정지한 다음에 그것을 패턴 인식하고 분석하고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 데이터는 하나의 뭐 제품 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네. 패스트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지금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인포메이션이라는 그런 형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위가 되겠죠. 네. 그런 형태로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필터링과 코릴레이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고요. 네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액션을 해줄 것인가. 네네. 그게 이제 패스트 데이터에 대한 가장 큰 네. 포트폴리오가 될 것 오케이. 같고요. 이 중에서 뭐 데이터를 뭐 적재를 한다든가 ETL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어널라이징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일반적인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가장 좀 이 패스트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는 이런 필터라든가 아니면 코릴레이션, 패턴이라는 네. 지금 현재 네. 들어오고 있는 네. 데이터에 대해서 네. 어떠한 방법으로 오케이. 데이터를 걸러내고 어떠한 방법으로 인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을 추출을 해낼 것인가. 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되는데 그 부분 이벤트 프로세싱이라는 그런 기술이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의 지금 이 솔루션이 이름도 오라클 이벤트 프로세싱이죠. 예, OEP. 맞습니다. 네, OEP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처리하는지 그냥 보도록 할까요? 네. 예, OEP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패턴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빅데이터가 데이터를 액화이어해서 그리고 오거나이즈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네네.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동일한 과정이지만 네. 실시간으로 아. 빠르게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런 스트림이라고 하는 연속적인 데이터가 되겠죠. 그럼 비정형이든 아니면 정형이든 네.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발생하는 하나의 소스로부터 액화이어 할 수 있는 OEP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액화이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댑터 같은 그런 네.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댑터는 이런 스트림으로부터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데이터를 이제 이 이벤트 엔진이라는 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고 변경을 해서 이제 코어가 되는 CQL이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네. 그 CQL이라는 엔진 안에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CQL 엔진 안에서는 다른 익스터널한 뭐 스토리지라든가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비교, 행동 패턴이라든가 그런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금 발생한 이벤트와 내가 비교를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와 뭐 패턴을 비교를 해본다든지 네.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스트림이 되겠죠. 네네. 연결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패턴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 안에서 뭐 서머라이즈라고 어그리게이션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내가 원하는 어떠한 행동이 있을 거예요. 특정된 그런 패턴이 있을 텐데, 특정한 뭐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떠한 일을 디시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고요. 이 디시전에서는 그런 부분을 사용자나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지금 뭐 실시간 대시보드 같은 것들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SMS를 통해서 알려준다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실제 다른 빅데이터와 같이 네. 해주기 위해서 하드적으로 넣어준다든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지금 오라클 이벤트 프로세싱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되어 네. 있는 부분을 이제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오늘 들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네. 기존의 어떤 그 인프라 안에 이런 걸 집어내면 되겠네요. 하나의 솔루션이니까. 예. 네. 집어넣는 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이제 이걸 우리가 도입해야겠다 한다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네. 지금 이벤트 처리 네. EDA라는 아키텍처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벤트 처리하는 아키텍처 자체는 상당히 루스리 커플드합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지금 스트림이라는 음.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스트림이라는 건 어떤 한 레거시 시스템 같은 그렇죠.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이 레거시 시스템들에서 어떠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음. 생산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생산해낸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 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어콰이어하기 위한 뭐 채널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채널에 네. 대해서 그쪽에 가장 간단하게 뭐 JMS 엔진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다가만 넣어주게 되면은 이 OEP가 자동적으로 네. 그 JMS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를 소비를 하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레거시 시스템에 대해서 음. 어떤 수정이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수정이라는 부분을 단지 이벤트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는 누가 쓰든지 상관없거든요. 나는 네네.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만 약간만 수정을 해주면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스트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안에서 그거를 만든다면은 리소스는 정말 많은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런 별도의 엔진, 경량화된 엔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리소스에 대한 소요도 상당히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주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이 네.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네.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은 네. OSGI 기반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 뭐 USB를 꼽으면은 윈도우 다시 부팅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어떤 처리 패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되고 네. 이 엔진 자체가 리부팅을 한다든가 그런 거 없이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빠르게 데이터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네. 특징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내장되어진 인메모리 기술이 네.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처리 엔진 자체가 상당히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하드웨어 스펙에 따라서 틀리고 어떤 디시전을 하기 위한 그 액션 처리가 있을 텐데 액션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부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걸로는 뭐 초당 약 한 5만 건 정도, 5만 건 네. 이상에 대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초고속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OEP가 어떻게 스팀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뭐 단계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일단은 뭔가 스팀을 일단 어콰이어 할까 합니까, 그죠? 네네. 수집을 게더링을 해야 될 건데, 네네. 그거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요건 약간 이제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생겨나는 건 지금 스트림이라는 연속되어진 데이터인데 이 연속되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발생한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과 지금 현재 데이터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이벤트라는 걸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어콰이어라는 과정은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와 이벤트 발생했던 시간 이 네네. 부분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채널 비슷한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게 현재 가장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JMS라거나 아니면 HTTP 펍섭이라는 기술이 있고요. 네. 뭐 소켓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준다든가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시간이라는 부분을 붙여주고 나서 데이터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커스텀하게 만들기 위한 좀 포조 어댑터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개발자분이 이제 필요한 내가 뭐 생성한 데이터는 어떻게 어콰이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내장되어진 그 인메모리를 저희 오라클에서는 코헤런스라고 하는 메모리 그리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코헤런스 메모리 그리드 안에서 데이터가 적재가 됐을 때 아니면 적재된 데이터가 변경이 일어났을 때 코헤런스 자체에서는 이벤트 자체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왔다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같은 제품이고 또 이
OEP 안에 네. 상당히 타이트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별도의 뭐 개발이라든 과정 없이 네.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얻은 이제 데이터 스트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이 부분이 이제 OEP가 가지고 있는 아까 엔진, SQL 엔진, 예, SQL 엔진 자체가 지금 OEP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네네. SQL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SQL이라는 거는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SQL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좀 절차적인 언어가 되는 거고요. C가 뭐예요? 여기서 C는 좀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 오케이. 쿼리 랭귀지로 제가 기억을 네네. 하고 있고, 네네. 이 SQL은 저희 오라클하고 지금 제가 대학 이름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대학교의 연구소에서 같이 해서 만든 그런 언어가 네. 되고요. 이 언어 자체는 현재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언어로서 좀 표준으로 선정이 네네. 돼가지고 표준으로 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어콰이어된 이벤트에 대해서 하나의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라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SQL과 비슷하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네네. 부분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스트림이 있는데 이 스트림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비슷합니다. 이 테이블로 보고 프롬절에다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놓고 또 뭐 외부에 있는 익스터널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프롬절에 넣고 네. 그 웨어절에서는 이벤트 안에도 이제 어트리뷰트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네네네. 그러니까 테이블의 컬럼 같은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을 웨어절에서 무슨 이런 뭐 네. 일어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뱅킹에서는 뭐 인터넷 뱅킹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트랜잭션을 조건 같은 것들. 그렇죠. 네네. 찾아야 되겠다라고 네, 하면은 네. 이제 현재 트랜잭션에 대해서 모두 그 발생하는 거 지금 현재 시간과 그 금액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누구 이름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벤트 데이터가 하나의 특정 시간에 이런 테이블 형태로 있을 텐데 네. 거기에 내가 500만 원 이상이라는 걸 보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웨어절에 500만 원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라고 네네. 하는 오케이. 필터만 간단하게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뭔가 찾아낼 수가 기존의 있겠죠. SQL에 익숙한 분들은 쉽게 쓸 수 있다 한마디로.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쉽게 쓸 수 있다는 게 뭐 금방 뭐 며칠만 배우면 되는 겁니까? 몇 시간, 며칠, 몇 달?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네. 아마 보시게 되면은 네. 이 SQL이라는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뭐 시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특징이 아무래도 있기 실시간이다 때문에,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케이.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네. 보셨을 때 하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만 좀 딱 인지하면 나머지 부분은 그 유사할 테겠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어널라이즈를 해서 방금 얘기 드렸던 뭐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건데 은행에서는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요즘에 뭐 피싱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네. 2천만 원 이상이 이제 뭐 그 온라인으로 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뭐 고객 전화를 해서 뭐 네. 허락을 받아야 된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2천만 뭐 특정 금액 이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적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이건 거래 패턴이 약간 이상하게 돼서 뭐 고객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라고 네네.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런 디시전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텐데 그건 사용자에게 이런 패턴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될 텐데요. 그럴 때 어떤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요즘 인더스트리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JMS라든가 네네. 소켓을 통해서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발생이 됐을 때 안에서 발생했던 그런 데이터들, 이벤트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라고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그걸 보고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스트림에서부터 디시전까지 거의 밀리세컨드 단위로 네.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네.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것을 뭐 여러 좀 국내 기업들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글로벌 기업들 국내에도 이게 쓰는 사례들은 있나요? 예, 국내에서도 이제 금융권에 네.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금융권에서도 어쨌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럼
IT 기술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또 일단 데모가 준비돼 있죠. 예, 동영상. 데모가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또 네. 뭐 에어 폴루션들이 있을 텐데 네. 자 지금 뭐 황사가 왔을 때 황사가 오는 것들이 이제 각각 뭐 건물 같은 데다가 센서를 놓고서는 자, 황사가 어떻게 퍼지는지 지금 황사가 이렇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시간으로 뭐 뉴스를 알려준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겠네요. 뭐 예, 네. 외국 같은 데서는 네. 그 조금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뭐 동남아시아 같은데 말라리아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전염병들이 있을 겁니다. 전염병들이 퍼져나가는 확산이 됐을 때 이런 IoT 기술과 이런 이벤트 실시간 처리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전염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몇 개 사례 좀 보도록 하죠. 이제 일본의 NTT 도코모 통신회사인데, 그죠? 예, 네. NTT 도코모 뭐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고요. 네. 지금 NTT 도코모에서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걸 가져가서 지금 뭐 패킷 시스코 장비로부터 뭐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패킷들을 분석해서 IP하고 그 매칭을 해서 뭐 분석해서 뭘 하기 위한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네네. 부분을 도입을 했는데 사실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주기 위한 부분에서도 패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4G가 지금 LTE 하면서 LTE라는 단어는 상당히 뭐 빠르다라는 개념을 네네. 사용하게 됐는데요. 사실 LTE가 나오게 되면서 데이터가 약간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데이터가 그렇죠. 제한이 되기 예전처럼 때문에, 네. 비싸였죠. 4기가 네, 정도 맞아요. 쓸 수가 네네. 있을 거고 5기가 뭐 요금제가 있을 텐데 국내에서는 4기가 뭐 요금제를 다 쓰게 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으로 3G로 전환이 돼서 네. 이제 3G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NTT 도코모에서도 비슷한 부분에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체킹을 하고 그 사람이 4G 데이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계약을 하고 있는 네. 컨트랙이 있을 텐데 그 네. 컨트랙을 넘어서는 순간에 넘어서기 전에 알람을 계속 날려주고 네. 넘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3G로 전환을 해줄 수 네네. 있도록 하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실시간 패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걸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요? 제 사용은 하고는 있는데 네. 지금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네네. 자, 모토로라는 어떤 식으로? 모토로라 같은 경우 지금은 지금 중국계 회사에 인수가 되긴 했지만 모토로라에서는 지금 스마트 시티가 될 것 같은데 스마트 시티 쪽에서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유비쿼터스라는 말 이용을 하면서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제 멕시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 쪽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개발을 했는데 멕시코에서는 약간 그 번호판은 이제 차량에 부착해서 당연히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리걸한 번호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들이 있을 텐데 길에 있는 카메라들이 항상 이제 뭐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촬영을 하고 번호판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것들이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 시티에서 지금 발견된 차량에 대한 번호판인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또 촬영이 됐다. 이런 것들 찾아서 이거는 지금 번호판 자체가 일리걸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LBS 위치 기반 모바일 마케팅인데 요건 이제 동영상이 준비된 것 같으니까 동영상 보면서 맞습니다.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동영상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LBS 마케팅 국내에서는 조금 사용하기가 뭐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LBS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위치를 제공한다라고 승인을 하고 그 지역에 맞춰서 내가 어떤 특정한 서비스가 있을 텐데 그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어떠한 특정한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코엑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막 코엑스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코엑스 새 단장을 해서 그 에이리어에 누군가가 오면은 뭐 커피를 공짜로 주는 쿠폰 같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 서비스에 가입하면은 자 내가 통신사에서는 이런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 지역에서
가입자가 이 서비스의 가입자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면, 내가 지금 문자 문자 메시지 메시지로. 같은 걸 지정을 하고 있는데 쿠폰 네.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쿠폰을 발송을 해주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정된 위치하고 쿠폰을 지정을 했고요. 음.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는 이런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걸 처리를 만들어서 서버에 네.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 OEP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 패턴 뭐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네. 계속적으로 위치 정보가 전송이 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게 될 건데 위치 정보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 서버에 전송이 되게 되는 거고 이 서버에서는 지금 이 하나의 에이리어가 있을 텐데 이 네. 에이리어에 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게 됩니다. 감시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쿠폰이라든가 이런 쿠폰 같은 것들 발송을 해주게 됩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사례 이거는 어떤 거?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뱅킹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뱅킹에서 상당히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떤 리소스나 인스턴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또 안에 이제 로그들을 특정한 패턴을 맞춰서 이런 로그가 발생을 하게 하는데요. 이런 네네. 부분에서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 지금처럼 뭐 이런 비슷한 솔루션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만 봐서는 사실 금융권에서는 뭐 그냥 하드웨어만 보는 네네. 거니까 할 텐데요. 이런 것처럼 지금 발생하고 있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네.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오류가 나는 것들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류가 발생을 나는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내고 되고 네. 지금 딜레이가 되는 거. 자, 딜레이가 되는 거 어떤 특정한 SLA 같은 걸 걸어 놓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SLA가 오케이. 위반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엔진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로그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내게 됩니다. 네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CQL 가지고 뭐 중국의 IP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해커들이 있는 나라가 IP가 있을 텐데 그런 블랙리스트를 정의해 놓고 네. 이런 블랙리스트 IP에서 어떤 트랜잭션이 뭐 출금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시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바로 알림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이런 것들이 뭐 한번 트랜잭션에 대해서 정말 방대하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초당 5만 건 이상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이 엔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ATM기에서 이제 출금을 하지 않습니까? 출금을 그렇죠. 하는데 지금 누군가가 뭐 광화문에서 출금을 네. 하고 있는데 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출금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잘못된 패턴이지 네, 않습니까?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을 바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남구의 뭐 ATM에서 발생을 시켰습니다. 발생을 시키고 두 번째 이제 ATM 출금이 이제 또 발생을 시켰는데 지금 잘못된 네네. 위치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 걸 패턴을 가지고 바로 감지를 해내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라고 알려주게 되고 자, 이거 알려만 줍니까? 얘가 자동적으로 뭔가 조치도 취합니까? 지금 조치 자체를 네. 해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사람이 보고 있다가 이런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찾아가지고 네.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 조치를 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어떤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엔진 자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감지를 하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 조치를 빨리 취하십시오라고 네. 저희는 이제 인보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보크를 해준다든가 지금 실행을 시켜줄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뭐 IoT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런 네. 개념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보니까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것이 아직 초창해서 이런 것을 도입하려면 되게 많은 뭐가 필요하겠고 큰 데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이 정말 기술이 발전하고 막 그러면 작은 중소기업들도 개인들도 뭔가 이런 것이 하나의 뭐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돼가지고 이런 또 전문가들도 많아져가지고 뭔가 지금 우리가 기업이 뭔가 온라인 서비스만 하면은 이제 홈페이지 만들고 뭐 달랑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분석이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이나 개인의 어떤 비즈니스에 연관이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도
딱 드네요. 이걸 보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예. 예. 지금 뭐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정에 이제 이런 패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뭐 처리하기 위한 네. 그런 장비들이 조금씩 들어갔고 냉장고라든가 네네네. 그렇죠. 아니면 차량 네. 그런 그렇죠. 이제 뭐 가전제품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력량을 계속 체킹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한전 쪽에 지금 전력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네. 있다 네. 이런 것들 해주고 네. 지속적으로 이제 가전제품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가전제품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은 약간 슬립 시켜놓고 네. 지금 이제 한전 입장으로서는 이 정도의 이제 전력 한전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패턴을 일정한 패턴으로 전력을 소요하면은 수요가 그렇죠. 일정하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지금 안 써도 되는 것들은 알아서 좀 꺼주고 네. 이제 전력이 이제 남아 도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충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정이라든가 뭐 차량에 대해서라든가 네.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던 장치 산업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프레스를 누르는 기계가 있을 텐데 금형을 이렇게 딱딱 찍어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몇 번 이상 찍어내면 사실 금형이 약간 망가지기 때문에 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감시를 하고 네. 있다가 지금 약간 이상이 있다. 하여튼 뭔가 이거 하면서 오늘 약간 주제가 약간 다른 거지만 지금 IT 하신 분들이 운영자건 개발자건 뭔가 이게 현상을 분석하는 네. 꼭 통계까지 안 가더라도 네. 뭔가 분석하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그런 자세나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예. 잘 쌓아 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환경은 점점 이렇게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조직에서 되게 많이 필요한 인재로서 계속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 한 생각이 드네요, 불현듯. 네, 맞습니다. 뭐 네. 패스트 데이터하고는 IoT라는 거,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하는 그런 기술과는 상당히 연관관계는 많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로 지금 다가올 거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를 네네.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IT 하신 분들하고 이런 분석하는 거하고는 뭔가 성향적으로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IT 하는 분들 보고 갑자기 영업을 하려면 그건 좀 쉽지 않겠지만,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열님, 예전에 OEP에서 향상된 부분과 이전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방안이 궁금합니다. 이전 데이터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 얘기했는데 OEP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인메모리를 사용을 하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자체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OEP 자체가 성능이라는 부분에서는 약간은 개선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디바이스라고 하는 IoT 쪽에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그 작은 기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디바이스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계 안에 인베딩을 할 수 있는 OEP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게 지금 나온 거하고 예전 버전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응하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요. 또 설문 응하신 분 중에 저 몇 분 추첨해서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태우님, 기존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실시간 분석과 패스트 데이터 분석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지금 패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지금 실제로 그 데이터를 네,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좀 내가 관심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심 있는 그런 자꾸 얘기하는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 그럴 때 네네.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위한 것이 패스트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빅데이터는 어쨌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아놔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정제해서 분석하고 사용하는 게 그런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패스트 데이터 쪽하고는 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예전에는 뭐 BI 개념이 약간 있었을 것 같은데요. BI 개념이 빅데이터하고 뭐 비슷하다? 네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기업들 가보면 이런 TV 같은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네네, 있는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 막 그렇죠, 보여주면서 현황판. 무슨 네네. 일이 일어났어 현황판 네네. 베이스인데 현황판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패스트 데이터하고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설님, 혹시 증권회사에서 주식의 패턴 분석에 사용된 국내 사례가 있는지요?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의 패턴 분석에서는 사실 그 패턴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패턴 분석, 주식 시장 패턴 분석에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패턴 분석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그 그건 또 다른 분야의 또 돈과, 전문가. 돈과 관련이 돼 있는 분야입니다. 그 알고리즘 자체도 상당히 비싼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아직까지 자바라는 기술에 대해서 약간 어쨌든 그 상당히 빠르게 일이 네네.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민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증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희조님, 단일 시스템에서 운영되는지 복수의 시스템으로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네. 에스퍼나 스플렁크 대비 어떤 차별적인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스퍼 같은 제가 알고 그냥 에스퍼 같은 경우가 이벤트 프로세스를 해주는 그 제 오픈 소스 쪽의 네.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벤트 프로세싱 엔진 자체는 지금 HA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벤트를 프로세싱 한다는 것 자체가 HA 쪽에서는 상당히 그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웹로직이라든가 저희 그런 쪽에서 제공을 하는 HA 기술과는 약간은 틀립니다. 그래서 엔진을 2개, 3개 이상씩 가져가서 네. 사용은 할 수는 사용을 해서 뭐 그 가용성 같은 것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부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로 이메일 어드레스요. 예, 본인 네. KYU KYU DONG DONG KIM 오라클닷컴. 예, 오라클닷컴입니다. 네네. 자, 여러분 제가 게스트인 김규동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지금 쪽지 여기 댓글창에 보내드렸으니까요, 써드렸으니까 나중에 더 추가 질문들이라든지 정보는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박흥직님, 빅데이터 3V 중 하나인 벨러시티가 실시에 가까운 빠른 처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요. 벨러시티와 유사한 의미로 들리는 패스트 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미 빅데이터에 벨러시티가 있는데 왜 또 패스트 데이터가 왜 나왔냐? 벨러시티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정말로 빠르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고요. 오케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는 모아서 실시간으로 뭔가 하고, 처리하는 그 벨로시티 데이터에 대해서 일어나는 즉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오케이. 이제 패스트 데이터라는 거죠.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이십니다. 자, 박치규님, 오라클이 비전형 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업자 엔터카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기존 IT 솔루션과의 연계한 오라클의 생활 밀착형 영역에서의 활용 방안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네네네. 예, 지금 엔데카를 네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엔데카라는 엔데카. 제품을 인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데카 자체도 약간 패스트 데이터 쪽보다는 네. 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모아놓고 분석을 하는 그런 쪽 솔루션이고요. 네. 아쉽게도 제가 엔데카에 대해서는 네네. 전문이 아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될지는 알겠습니다. 자, 최성님, 그 발표 자료는요 일주일 뒤쯤에 저희 토크 IT 그 사이트에 저희가 PDF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보기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자, 마지막 한 소리 맞추는 걸 하죠. 네. 네.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지금 뭐 계측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정말 방대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처리를 해서 기업의 가치 같은 것들을 올려줘야 되는 거는 네네. 지금 현재를 봐서는 약간은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패스트 데이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네. 키워드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더 미리 미리 대비를 한다던가 미리 대비라는 말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들 해주고 좋은 방송 됐고요. 그러면 지금이 3시 53분이니까요. 4시 6분 뒤에 두 번째 세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싱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와 가지고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해야 된다.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랑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분 뒤 4시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세션 말고 다른 두 번째 세션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